안녕하세요. 주셉의 줄리입니다. 네, 어느덧 9월이 시작되었고요. 날씨도 아침, 저녁으로는 제법 이 가을 공기를 좀 느낄 수 있는 요즘인데요. 자녀를 키우신 엄마들, 또 부모님들 모두 이 계절의 변화를 좀 만끽하고 계신가요? 저희 아이도 이번 가을을 시작으로 벌써 6학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.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그 전후로 엄마 마음이 참 좀 심란해지고 뭔가 그 묵직한 부담감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아이가 중학교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은데 정말 아이가 이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이라는 사실이 좀 너무 낯설고 좀 믿기지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? 유아기 시절이 정말 엊그제 같고 그때 아이가 밥 잘 안 먹는다고 또 잠 잘 안 잔다고 그렇게 고민했던, 그러면서 육아가 너무 힘들게 느껴졌던 그때가 있었는데,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의 제 자신도 그냥 같은 엄마로서 좀 뭔가 귀엽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하고요. 이 초등 6학년 아이 엄마의 고민은 정말 그때의 고민과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 되면 뭐니 해도 학업, 진로 고민이 이제 상당히 깊고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요. 또 거기다가 이 사춘기라는 복병까지 더해서 부모나 아이나 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 그때가 바로 이 초등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잖아요. 그런데 또 그런 현실과는 다르게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도 이전보다 더 아이와 엄마의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 저희 집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초등 6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희 집을 한번 보면 남들이 뭐 다 하는 그 흔한 영어, 수학, 국어 이런 사교육은 안 하는 대신 나중에 고등학교 이후에 포텐 터지라고 절대 놓지 않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두 가지 덕분에 아이가 지금 사춘기가 다 되어가는 이 나이가 되도록 또 부모와 사이가 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끈끈해지고 친해져가는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많은 부모님들이 뭐 저도 그랬지만 아이 사춘기 시기에 대해서는 막연히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미리 걱정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. 그 시기를 잘 보내야 된다는 것도 다 잘 알고 계시고, 또 사춘기 때 아이가 이렇게 엇나가면 정말 그 걷잡을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른으로서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, 근데 그게 막상 현실이 됐을 때 마음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이제 사춘기 때 또 엄마와 아이가 잘 보낼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에게 저희 집 이야기가 또 하나의 도움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희 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. 그럼 아까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서 저희 집에서 나중에 고등학교 이후에 포텐 터지라고 사교육 대신 절대 놓지 않고 있는 그 두 가지를 제가 공개할 텐데요. 궁금하시죠? 네, 그 두 가지는 바로 독서와 대화인데요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혹시 실망하셨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기만 한 것 같은 독서와 대화를 아이가 고학년이 되어서도 잘하고 있는 아이와 부모님들 주위에서 찾기 쉬우신가요? 아마 생각보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잘 없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가장 평범하고 기본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것들이 실상에서는 잘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점점 그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, 또 공부도 심리적으로 더 아이들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이가 지금 당장 공부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또 부모와 사이도 좋으면 당연히 최고죠. 어떤 부모가 그런 걸 바라지 않겠어요.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이와 부모의 관계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또 부모와 사이가 굉장히 나쁘다면 그게 결국 또 무슨 소용이겠어요.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뉴스가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, 학교에서 전교 1, 2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결국 그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에 이제 엄마를 살해했던 중학생에 대한 뉴스를 보고 정말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. 물론 이 사건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에게 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기도 했었죠. 저희 집도 사실 이번 여름 방학에 아이와 저 사이에 잠시 고비가 있기는 했었어요. 사실 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직후부터 책 육아를 계속 해왔었고, 학원이나 사교육 대신 책을 통해서 아이가
아이가 언어 능력 또 사고력 이런 걸 좀 먼저 길러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중요한 신념이었었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이 뭐 학원이나 가회 이런 걸로 이제 공부를 달리고 있더라도 마이웨이 체육과를 쭉 해오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.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학교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다만 공부의 순서에 있어서 언어 능력, 사고력 이 부분을 먼저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가 한 12세 정도까지는 이제 다른 데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는 대신 이 독서에 가장 많은 집중을 하려고 해왔던 거고요. 이제 제 계획 중에는 항상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그 이후부터는 슬슬 이제 수학의 공부를 좀 비중을 늘려야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저 나름대로는 품고 있었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5학년 여름방학이 제가 생각했던 바로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이 수학 문제집을 집에서 좀 매일 몇 시간씩 이제 계획을 세워서 풀게 했는데 이게 또 막상 해보니까 정말 제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. 사실 아이가 지금까지 이 독서에 대한 내공이 깊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공부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오면 독서로 길러진 그 뭐 집중력이나 사고력을 바탕으로 좀 척척 잘 해낼 것이다. 이제 이런 핑크빛 환상이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그 여름방학 때 집에서 수학 문제집을 시켜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. 특히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수학 문제에 있어서 좀 응용 문제가 나올 때 이 아이가 좀 잘 안 풀리면 그때서부터는 정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진전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런 걸 몇 번 지켜보다가 저도 아이에게 좀 참견을 하게 됐었는데 예를 들어 아이에게 이렇게 좀 여러 번 고민을 해보고 풀어보다가 안 되면 우선 이제 다음 문제로 좀 넘겨라 뭐 이런 팁도 줘보고 또 아이가 막 너무 이제 정답을 알고 싶어서 좀 끙끙거리고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청 궁금하면 이제 해설지나 그 해답을 읽고 좀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풀어보면 된다.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딴에는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팁을 준다고 주는데 또 아이 입장에서 보면 자기 고집이나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나이라서 그런지 제 말대로 뭐 이렇게 잘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고집대로 막 푼다고 끝까지 끌고 나가긴 하는데 막상 진전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무한정 가고 또 본인은 짜증내고 이런 거를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보는데 제가 막 다 짜증이 나서 못 살겠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방학이라서 뭐 계획상으로는 하루에 수학을 몇 시간씩 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약간 좀 억지스러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뭐 몇 장 풀지도 못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런 공부를 해서 무슨 소용이지 싶은지 저도 막 저 안에 어떤 화들이 자꾸 이렇게 치밀어 오르더라고요. 이래서 다들 이제 학원을 보내는구나 이제 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한테 결국 너 이럴 거면 학원이나 가서 공부해라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또 죽어도 또 학원은 안 가겠다고 아이도 이제 버티고 정말 그렇게 둘이서 이제 방학 동안 뭐 어디 가지도 않고 24시간 내내 붙어 있으면서 저는 저대로 계속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고 아이는 이제 그럴수록 더 반항을 하고 이러니까 둘 다 뭔가 그 감정의 수위는 점점 더 세지고 또 사이는 더 나빠지고 이제 이렇게 한 2주 정도를 저희가 이제 보냈었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딱 들고 정말 이제 이 공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냥 딱 멈췄어요. 그냥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시키는 공부는 이제부터 올스탑. 엄마가 강요해서 하는 공부는 해봤자 너한테 진짜 공부가 될 수 없다고. 그래서 네가 진짜 스스로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공부를 한다면 그때는 아마 누가 말려도 네가 스스로 할 거고 그게 진짜 공부고 또 효과도 그때 있을 거라고 이제 아이한테 제가 이제 말을 하게 됐었고 지금 너가 공부할 필요성을 만약 느끼지 못하겠으면 하루 종일 놀아도 또 하루 종일 쉬어도 된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. 그 대신 공부를 안 해서 생기는 그 뒤에 모든 책임은 네가 지는 거라고 아이에게 이제 네가 지는 거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. 근데 그때는 제가 아이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제 이야기하지도 않았었고요. 굉장히 좀 뭐랄까 둘이서 편한 감정인 상태에서 제가 좀 얘기를 이렇게 무심코 툭 이렇게 꺼내면서 했던 얘기인데 아이도 처음엔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 지금 혹시 나한테 화내는 거야?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좀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제가 정말 좀 진솔하게 얘기를 했어요. 혼내는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. 왜냐하면 학생으로서 또 공부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의무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부모님이나 선생님의
너무 강요로 이렇게 하는 공부만 해서는 절대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성과도 없을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진짜 공부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제대로 하는 게 공부라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아이랑 이제 하게 됐거든요. 사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아이가 쭉 이렇게 자라온 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에서 크게 어려웠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학원이나 가해로 사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독서나 이 책 덕분인지 어떤 학습을 비교적 좀 쉽고 편하게 느껴온 것 같은데, 하지만 중고등 공부는 정말 잘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지와 철저한 노력이 없으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렇게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 꾸역꾸역 하는 이런 공부를 해서 괜히 공부 감정 나빠지고 또 이렇게 사춘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엄마와 관계를 망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렇게 쥐고 가되 아이와의 관계는 절대 망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너무 와닿았더라고요. 제가 또 여러 책도 읽고 이런 생각을 한 끝에 그런 생각 중에 제가 정말 그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독서와 대화였고요. 노규식 박사님의 공부는 감정이다라는 책에서도 보면 공부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좌절이나 이런 실패 경험이 결국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,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굉장히 그 공감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왕 이 좌절을 할 거면 아이가 일찍 겪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 들었고요. 아이가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학교 공부를 이렇게 쭉 해왔더라도 지금 시점에 다들 하나같이 이제 다 열심히 하는 이 초등 6학년 시기에 뭐 예를 들어서 혼자 공부를 이렇게 안 하고 뭐 책만 그냥 읽고 널널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뭐 안 봐도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때 본인이 느낄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, 좀 좌절이라든지 어떤 그런 동기 이런 것을 좀 스스로 느껴보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아이와 그런 대화를 한 이후에 더 이상 공부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고요. 여전히 독서는 늘 루틴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, 대략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학기 중에는 매일 꾸준히 한두 시간 정도, 네, 또 주말이나 방학 기준으로 보면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항상 이렇게 독서를 해오고 있고요. 그 나머지 시간은 정말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하고 있는데, 그것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래도 생각만큼 아이가 그 어떤 틀에서 막 벗어나서 그 자유를 정말 방탕하게 보내지는 않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그 넷플릭스 영상을 뭐 주구장창 막 몇 시간씩 몰아서 본다거나 아니면 뭐 게임에 계속 빠져 있다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요. 뭐 엄마인 제가 계속 어쨌든 책상에 앉아서 뭐 작업도 하고 또 책 읽고 영어 공부하고 이런 루틴을 제가 계속 지켜오고 있기 때문인지 아이도 뭔가 이런 무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막상 그렇게 막 경계를 허물어서 그렇게 막 느슨하게 있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오히려 뭐 하루 이틀쯤 지나니까 영상도 좀 보고 좀 빈둥빈둥 놀더니 반 혼잣말로 이제 수학 공부 좀 풀어봐야겠다 뭐 이런 혼잣말 소리를 하면서 책상에 앉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야말로 누가 시킨 게 아닌 자기 의지대로 앉는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. 또 그런 자유와 여유 속에서 아이가 엄마한테 대하는 친절도가 또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. 본인도 이제 좀 마음이 편하고 그런 배려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알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더 잘하려고 하고 또 서로 감정이 좋은 상태로 이렇게 지내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공부 때문에 서로 막 감정이 안 좋았던 그 몇 주 동안은 서로 공부를 안 할 때에도, 공부를 안 하는 중에도 그 전반적으로 서로 감정이 좀 짜증이 배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? 그래서 막 말투도 그냥 뭔가 모르게 좀 날이 서 있고 막 이런 일상이었었는데, 지금은 서로 그런 불편한 감정이 없다 보니까 저도 완전 마음을 다 내려놓다 보니까 아이도 뭐 틈틈이 밥 먹을 때나 잠 자기 전이나 뭐 학교 갔다 오고 나서나 자기 속 얘기도 이전보다 훨씬 더 잘하고, 또 이제 한 6학년쯤 된 아이다 보니까 제법 이게 어른하고 말도 잘 통하고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엄마인 저에게도 굉장히 크더라고요. 어제는 아이가 이렇게 학교를 마치자마자 이제 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학교 끝나고 엄마 만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. 엄마 보면 막 너무 행복해.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
부모 자식 사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애정 표현 같으면서도 6학년 아들한테도 이런 애정 표현,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엄마가 또 세상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, 이런 현실을 떠올려 보면 제가 선택한 이런 방법, 그리고 저의 이런 상황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. 사실 요즘처럼 교육 환경이나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또 갈수록 대학 입시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아이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때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이런 용기 내기가 참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. 저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제가 과연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어쨌든 지금 그런 용기를 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아이와의 그 돈독한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 집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. 결국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이런 세태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또 교육시키는 이 큰 흐름에서 좀 다소 벗어나 있고 어떤 육아에 있어서 마이웨이를 계속 갈 수 있는 이 용기도 아이에게 오랜 시간 동안 또 지속적으로 해온 이 책육아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만약 저희 아이가 독서를 꾸준히 해오지도 않았고 또 책은 싫어하면서 마냥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아이라면 제가 과연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을 때 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?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. 뭘 믿고 아이가 마냥 공부하고 싶을 때를 제가 기다릴 수 있겠어요. 아이나 현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겠죠. 그런데 이렇게 책육아를 오랜 시간 해오면서 제가 느끼고 또 보람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결국 이런 남다른 선택을 하는데도 큰 용기와 믿음이 되어줬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결국 이 책육아는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부모가 성장하는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제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.